야당이 된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새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환 지사는 견화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새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화폐 발행을 늘리기로 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훔쳐 무법 질주를 벌인 5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을 따돌리려고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무면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야당 소속으로서 집권 여당의 새로운 국정기조에 대응하느라 고심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재선을 노리는 김영환 지사, 그리고 지도부 개편을 앞둔 국민의힘 충북도당 역시 변화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대선 이후 처음 공식 회동을 가진 건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주공항의 인간 전용 홍수로 건설 문제, 그리고 광역철도가 통과되는 CTX의 부지 개통과 관련된 문제, 신정부에 건의하고 또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종, 대전 등 다른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항공우주연구원 이전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4개 시도 공동 건의문 채택은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야당이 된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갖게 된 이런 고민들은 충북 내부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 맞서 재선 고지를 넘어야 할 김영환 지사는 집안 정리가 우선입니다. 김수민 정무부지사가 국민의힘 청원당협위원장 복귀 시점을 재고 있는데 내년 청주시장 출마를 위해서라는 설과 친윤계인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의 청원구 진입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취임 100일 된 이동욱 행정부지사도 벌써부터 제천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어 양 부지사를 몇 달 만에 연달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예전 김영규 전 경제부지사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역 경제계의 건의에 따라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손인석 정무특보, 최진현 정무수석 등도 김 지사 선거 캠프 준비 혹은 다른 이유로 순차적으로 사퇴할 예정이어서 연내 정무 라인의 대폭적인 교체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이 대선 패배 이후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서승우 현 도당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원외 당협위원장보다는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충북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지난 대선 때 지역의 얼굴을 자주 비추지 않아 시도의원들이 집단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져 중앙당 신임 지도부가 지역구별 대선 득표 실적 평가와 더불어 전국의 사고 당협을 정비할 때 충북에서도 대상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새 정부가 여러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예산이 담긴 2차 추경이 속도를 내면서 위축됐던 지역화폐 발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애 기자입니다. 청주 시민 2명 가운데 1명이 사용하고 있는 청주페이. 한때 발행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발행액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겁니다. 한 10분이다 하면 3-4분은 다 청주페이를 정말 사용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한 분 정도 있을까? 뭐 이틀에 한 번? 이런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또 줄고. 올해도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청주시 예산 140억 원만 편성된 상황. 한도액을 좀 상향을 해서 소비 진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140억 가지고는 연말까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다시 지역 화폐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에서 지역 화폐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서 소비를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달라진 정부 기조에 맞춰 충청북도도 예산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역 화폐 예산을 확정하는 대로 신속하게 도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기대를 하고요. 우리 도에서는 도비를 매칭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국민에게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도 그나마 숨통이 트일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지원이 되면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일단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화폐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닐 경우 인센티브의 2%만 지원하는 정부 부담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보은군의 첫 철도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충북지자체와 경북 김천시가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보은군, 경북 김천시는 다음 달 3일 보은군에서 건의 행사를 열고 청주공항과 보은 그리고 김천을 잇는 노선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부권 관문공항인 청주공항과 철도가 없는 보은, 경북의 철도 요충지 김천을 잇는 중남부 내륙의 최단 철도망이 깔리면 새로운 성장축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 코베아 캠핑랜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예방대책 마련과 산책로 조성 등을 조건으로 낭성면 삼산리 일대 16만여 제곱미터를 관광 휴양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베아 캠핑랜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코베아 캠핑랜드는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민자 유치 사업이지만 부지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법의 제한을 받는 데다 사업비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사업 추진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시내버스를 훔쳐 타고 10km 거리를 질주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자신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위협하기도 했는데 영화를 찍는 기분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기사가 문을 열고 내리는데 잠시 후 검은색 반팔티를 입은 남성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이 남성은 운전석에 앉더니 문을 닫고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자 깜짝 놀란 기사가 동료들과 함께 다급히 쫓아가 보지만 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고지를 나섭니다. 잠깐 영업소에 가서 식권 수령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워낙에 차가 이제 빨리 달아나서 이제 그걸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112 순찰차가 추적에 나서 GPS로 위치를 파악해 버스를 발견했는데 버스는 차로를 넘나들며 순찰차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합니다. 교차로에서도 빨간불이 켜진 신호를 무시한 채 위험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잠시 후 좁은 도로로 들어서자 순찰차가 앞길을 가로막아 버스를 멈춰 세우고 경찰관들이 달려가 버스 주변을 에워쌉니다. 남성은 문을 열지 않고 버텼고 결국 경찰관들이 3단봉으로 유리문을 깨고 진입해 운전자를 끌어냈습니다. 훔친 버스로 무법 질주를 하던 남성은 10km 떨어진 이곳 초등학교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학교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여서 버스를 막지 못했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이제 발로 밟으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은 버스에 열쇠가 꽂혀 있던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고 싶었다면서
순찰차가 자신을 따라올 때는 영화를 찍는 기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남성이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가족들 진술을 바탕으로 응급 입원을 시켰고 절도와 무면허 운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 지역 공무원 노동단체들이 새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 공무원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임금을 6.6% 인상하고 2023년 기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83.1%인 공무원 임금을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액 급식비 인상과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인상, 명절 휴가비, 정근 수당 인상 등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운행 도중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졸음 쉼터에 차를 세우고 내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에 있던 산업용 플라스틱 첨가제가 불에 탔습니다. 이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3km 구간에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뒷바퀴 타이어가 터지면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체납하는 차량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일일이 체납 차량을 찾다 보니 단속 확률이 낮았는데 AI를 활용해 체납 차량의 경로를 학습했더니 단속 적중률이 9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유정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시간 증평의 한 고속도로 요금소에 대형 화물차가 들어섭니다. 한국도로공사 단속반이 하이패스 차로를 빠져나오는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차량 미납하신 거 아시죠? 고속도로 차량 미납. 알고 계세요?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납부하셔야죠. 알고 보니 2022년 12월부터 198회에 걸쳐 통행료 528만 원을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운전자는 근무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아 모른다며 해명했는데 업체에서는 퇴사한 전 직원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 카드 잔액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납하고 다니세요. 이 차량을 단속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4월 도입한 AI 경로 예측 단속 시스템 덕분입니다. 고액 체납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한 데이터를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학습해 언제 어떤 요금소를 통과할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50여 분 뒤 특정 요금소를 통과할 것이라는 알림을 보고 단속반이 출동해 예측 시각과 비슷하게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 횟수가 100건 이상, 미납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AI로 체납 차량 경로를 예측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체납 차량의 주행 구간과 요일 등을 일일이 따져 단속할 때는 적중률이 25%에 그쳤는데 AI 시스템을 활용하니 적중률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차량 진출 패턴과 예상 소요 시간, 예상 출구 등의 관계를 AI가 분석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경로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예상 체납 차량의 예상 출구, 예상 소요 시간, 적중률을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적중률이 90%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 AI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 대수는 1.6배, 단속 금액은 1.2배 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 사이 통행료 미납 금액이 5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AI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영동 노건리 사건의 희생자 위패 봉안관이 지어졌습니다. 영동군은 노건리 평화공원에 위패 봉안관을 준공하고 위령탑 지하 공간에 임시 보관되던 희생자 191위의 위패를 이곳으로 옮겨 봉안했습니다. 유족회는 제75주기 희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정영철 군수와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영동 로그니 사건은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미군이 피란민 대열에 무차별 공격을 가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